IMF 이후에 뭐 1,500원대에 도달했다가 다시 또 이제 1,000원대로 안정을 찾다가 지금은 이제 1,400원이 거의 뉴 노멀이죠. 그다음에 이제 1,500원이 뉴 노멀이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서 한국 돈은 이제 똥값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는 팩트죠. 안녕하세요. 존버 존 바다다. 자, 오늘은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금 고유가랑 그다음에 환율 위기,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보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고유가가 뭐가 문제인지, 진짜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를 우리나라 사례 말고도 해외 사례들을 다 가져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우리나라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해외도 심각한데요. 자, 식량 배급제, 사재기, 항공편 운항 중단, 그리고 코로나19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 불과 몇 주 안에 닥칠 수 있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경제학자들은 설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진짜 심각해지겠구나,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이란의 이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촉발하면서 국내 석유 비축량도 계속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국제 표준은요 208일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현실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68일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및 민간 보유 총 비축유가 1억 9천만 배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실제 소비량은 280만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했을 때 68일 정도 남았다. 그래서 이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호르무즈 봉쇄를 뚫고 유조선이 도착했으나 68일이라는 근본적인 카운트다운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호르무즈에서 유조선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이 지금 뭐라고 하죠?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미리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다 돈을 쓰지 말고, 예전부터 지금 이란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다들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지금 비축률을 많이 모아놨으면은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쉽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또 위기가 오니까 또 이제 쥐어 짜내야죠. 이제 우리들끼리 다시 또 이제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쥐어 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냐, 뭐 승용차 이부제, 뭐 홀짝제, 뭐 이런 게 있겠죠. 에너지 절약 지침. 그래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이제 사용 제한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실내 적정 온도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명 등 뭐 이런 거 사용 제한, 그다음에 공공에너지 부분에서 소비를 10% 감축, 뭐 이런 거를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금 삶이 팍팍해질 것 같다. 그리고 환율로 보면은 또 이제 1,500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환율 예상도 제가 최근에 좀 잘 안 했었는데, 야, 이거 1,500원 넘어갔네요. 이거 환율 예상 예전에 해주시던 분이 계신데, 그 자료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부해 보려고 하다가 그냥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환율 예상이 마저 들어가는 거 봤을 때 또 그 자료 가져와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 번씩 해보려고 하는데, 이 환율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야, 진짜 이게 닷컴 버블 때 있잖아요. 우리 98년 IMF구나. IMF 때 이렇게 환율이 2,000원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때, 그때도 거의 2,000원 가까이 갔었죠. 1,800원 뭐 이렇게 갔었잖아요. 아니 1,700원인가 이 정도 갔었는데, 이제는 뭐 1,500원이 뭐 물론 지금 이런 이란 전쟁으로 이 위기가 왔다고 하지만 그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뉴 노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우리가 좋은지 알았는데 1,500 안 넘어가고 다시 또 내려오니까 이재명 정부 이제 운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운에 맡기면 안 되죠. 이 지금 국가의 지금 환율이나 이런 국가 이 화폐를 외부 요인의 운에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외부 요인이 작용하더라도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비가 안 돼 있었다, 이게 문제죠. 이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이 환율이 자 이제 이 이란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오래 된다고 하면,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은요, 이게 얼마나 오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 1,600원, 1,700원, 뭐 1,800원, 2,000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 가면 뭐 어떠냐?
뭐가 문제되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여러분들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튀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가가 엄청 튀면서 진짜 우리의 이 소비력도 확 줄어버리고 스태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온다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아마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치프 골드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전쟁으로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상승, 그다음에 재정 적자, 통화량 발행,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마도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란에서 지금 전쟁,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다음에 카타르 이쪽 유전지대를 이란이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 여기 생산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게 원유의 생산량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카타르의 라스라판이라고 해서 LNG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 여기 나와 있죠. 초저온 가스와 따뜻한 파이프 이게 열 충격으로 위협이 된다. 그래서 지금 UAE 여기 지금 가스 생산량이 현재 0이며 주요 가스 시설이 가동 중단되고 있다. UAE 지금 장관도 나와서 이거 힘들다. 우리 지금 가스나 이런 석유 생산이 안 된다 이러면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얘기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도 나오면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장기 LNG 공급이 이제는 불가항력적으로 힘들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이렇게 맺었냐면 이탈리아, 벨기에,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카타르랑 장기적으로 LNG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그 LNG 공급을 일정 비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전쟁 때문에 최대 5년까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이 불가항력 때문에 이제 지금 이란의 라스라판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급을 줄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라스라판 지금 타격을 보면요. 인프라 파괴가 됐는데 LNG 생산 시설 14개 중에 2곳이 손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액화 시설 2곳 중에 1곳이 손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생산량도 증발이 됐다. 연간 1280만 톤 이게 가동됐던 게 이제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수출 능력의 이 10%가 증발이 됐다. 그래서 적대행이 전쟁 중단 전까지는 이게 재개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재무적 타격도 연간 20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260억 달러 상당의 시설 피해가 발생을 지금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는 건 이건데 추가 수출 감소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응축수가 24% 마이너스 헬륨 이게 반도체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첨단 장비에 헬륨 가스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14% 그다음에 LPG가 13% 마이너스 나프타가 6% 마이너스 황이 6% 마이너스 돼서 이게 점차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란이랑 카타르랑 공유하는 이 가스전이거든요. 이 라스라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진짜 세계 가스에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항공사에서도 이 브렌트에는 관심이 없고 이 공항 탱크에 있는 등유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걸프 지역에서 정제 생산된 이 시설에서 나온 정제유가 결국엔 제트 연료나 디젤이나 LPG나 메탄올, 폴리에틸렌 이런 데에 쓰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유라고 해서 같은 원유가 아니라 원산지가 또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그 원산지별로 원유 품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걸프산 원유에 또 그게 맞춘 이런 정제 시설이 또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랑 걸프랑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석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품질이 달라서 결국에 정유 시설 이 자체도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쓰던 거는 특히나 항공사에서 쓰던 거는 걸프산 이런 등유나 이런 걸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제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여기 화재 때문에 그다음에 라스라파는 피해 때문에 그다음에 공격 노출 때문에 이 정제가 안 되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걸 못 쓰니까 결국에는 항공사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막히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LNG 수출 허브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전 세계 LNG 수출량이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배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는 대안이 없고 한국도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도는 가스 공급량의 5분의 1을 이곳에서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낮은 완충지대다. 그래서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유럽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액화 플랜트 유조선 항로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그냥 제한적인 거고 앞으로 이게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되는 지금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 한국, 벨기에, 중국,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이 카타르에서 장기 계약 중단이 되면서 여기 지금 글로벌 현물 시장으로 다 몰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무한 경쟁으로 되면서 글로벌 현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보면 뭐 가스나 이게 지금 선물 가격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20달러인데 현물로 살려고 하니까 뭐 160달러가 넘어 버린다. 그래서 현물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보면은 카타르의 물량을 대규모로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다. 그래서 야, 미국이 그냥 그렇게 크게 미국도 이 큰 그림이 있는 건가? 이란 전쟁에? 왜냐? 이란이랑 걸프 국가들이 다 망하면 이 LNG를 미국에서 수입하게 되니까 그런 걸 노려서 한 건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참 우리나라한테는 어찌 됐든 위기가 찾아온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호주를 좀 예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호주도 또 자원이 많다고 하지만 이 석유 자원이나 정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위기에 취약하거든요. 특히나 중동 에너지 위기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호주도 이제는 연료 배급제 시행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68일 뭐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데 호주는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해가 뭐냐? 결국에는 미국이 뭐 이런 지금 전쟁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 에너지 타격을. 근데 미국은요. 에너지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어오는 게 7%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호주의 숨겨진 취약성은 뭐냐? 호주는 뭐 이 직접 수입이 15%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아시아 정제소에서 필요 석유의 40에서 70%를 정제해서 정제 연료의 50% 이상을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 호르무즈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호주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 보면 정제 능력이 근데 우리나라는 있죠. 근데 여기 호주는 증발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호주의 인프라가 20%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내 정유소는 단 2곳뿐이다. 전체 연료 생산량의 단 20%만 감당을 하고요. 생산 능력 확장 대신 현상 유지와 보조금에 급급하고 있다.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해외에서 그냥 싸게 사자. 아시아 뭐 중국에서 사오면 싸던데 한국에서 사오면 싸니까 여기서 이렇게 얻으면 되겠지. 그래서 안정적인 이런 지정학적 조건에서는 이게 중요해지지만 나중에 이제 어려워진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중국이 지금 수출을 금지시켰죠. 지금 자기네 이제 가스랑 석유도 이제 모자랄 것 같다고 해서 정제한 거를 이제 수출을 이제 안 한다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한테도 이거가 타격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한테도 이런 지금 디젤이나 휘발유나 제트연료가 타격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에서도 지금 이런 사태를 겪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호주도요. 이 정책적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녹색 기술을 한다. 그다음에 화석 연료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녹색 그린 사업을 호주에서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29조 이상의 이런 전력 인프라를 갖추려고 했지만 이것도 실패를 했고 지금 친환경 그다음에 화석 연료도 이제 투자가 실종되면서 화석 연료 인프라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원자력을 완전 배제했거든요. 이걸 배제하면서 98년 이후 원자력 에너지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 그 예전에는 뭐 탈원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나마 원전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차세대 SMR이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자, 이 호주는 아예 없어서 이 에너지 인프라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이렇게 호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의 이 에너지 비축량은 30일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발 뭐 이런 유조선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게 호주의 지금 일일 수입 수요보다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대안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호주에서 지금 닥칠 디플레이션 시나리오가 이제는 이게 호주에서 빨리 닥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닥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지금 시뮬레이션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가격이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 지금 리터당 가격이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강제 이제 배급제가 도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급망이 이 물리적으로 마비가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되냐? 공항에서 구매하는 거나 그다음에 식료품 매대가 고갈되고 그다음에 국가 전체 경제에 디플레이션으로 진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호주의 이 지금 시나리오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얘네는 30일 후잖아요. 우리나라 한 60일 후에 이게 닥칠 수가 있다. 이거를 잘 여러분들 생각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미국도 그렇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무시해도 되지만
솔직히 실물 경제랑 주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공식 물가 지수랑 뭔가 차이가 있죠. 지금 보면 정부의 공식 물가 지수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고 하는데, 이란 전쟁 뭐 미반영 수치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느낀 거는 지금 보면 식료품 가격이나 쌀이나 삼겹살이나 커피 믹스나 초콜릿이나 미친 듯이 뛰었죠. 여러분들은 진짜 체감 물가랑 공식 물가랑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고유가 고환율이면은요,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고유가면은 기름값도 당연히 여기에 타격을 받고요, 환율도 높으니까 당연히 장바구니 물가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요. 이걸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우리가 관리비라고 하잖아요. 고정비라고 하죠. 이 전기요금, 도시가스, 수도, 이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계속 커지겠죠. 왜냐? 지금 뭐 LNG나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입하는 물가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환율로만 해도 그렇게 늘어나는데 이제 유가까지 올라 버리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와 같이 똑같이 300만 원을 벌어도 남는 돈이 없습니다. 왜냐? 고정비에서 뭐 20% 30%가 30에서 40%가 고정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삶이 갈수록 이제 더더 팍팍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돼서 뭐가 문제냐면 이 화폐 가치까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이제는 환율이 또 도달했죠. 여기 나와 있죠. 예전에 IMF 이전에는 700원에서 800원대였는데 IMF 이후에 뭐 1,500원대에 도달했다가 다시 또 이제 1,000원대로 안정을 찾다가 지금은 이제 1,400원이 거의 뉴 노멀이죠. 그다음에 이제 1,500원이 뉴 노멀이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서 한국 돈은 이제 똥값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는 팩트죠.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한국 경제의 모든 비용을 상승을 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벼락거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2021년에 여러분들이 연봉 3천만 원에 뭐 그 10억 자산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요, 24년이 아니구나, 26년일 겁니다. 현재에는 화폐 가치가 28%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요, 지금 연봉 4천에서 5천만 원 필요하고요, 자산이 15억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10억 자산이랑, 그러니까 몇 년 전, 불과 한 5, 6년 전에 10억 자산이랑 지금 15억, 16억 자산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 연봉이 1억이면은 진짜 많이 버는 거였는데요, 요즘 연봉 뭐 1억 벌기 엄청 힘들겠지만 지금 1억이랑 지금 5, 6년 사이에 차이가 엄청나게 됐다. 지금의 1억은 한 과거에 한 6에서 7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바뀌어 버려서 참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물가 상승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6,700으로 6,000, 7,000으로 줄어드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가도 같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소득 수준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른 나라도 이제 화폐가 붕괴한 나라들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튀르키예가 있는데 지금 주가는 원래 이런 나라들도 폭등을 했습니다. 명목 주가 폭등은요, 베네수엘라가 3개월 만에 4.7배가 올랐고요, 이란이 2.5배 1.5년 만에, 그 다음에 튀르키예가 4년 만에 7.6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엄청나게 상승 중이죠. 이거는 뭐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이 물가 상승이 많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베네수엘라는 13만 %, 그 다음에 이란은 42%, 튀르키예는 85%가 물가가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8개월 연속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했냐? 이 베네수엘라 정부는 가격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뭐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터키는 금리 인하 압박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생필품 가격을 아마 통제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중산층이 소멸하고 수입 물가가 통제가 안 되고 지금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가 이제는 밀가루랑 빵이랑 라면이랑 설탕 이거 가격 내려라 이렇게 압박 주니까 아마 여기 기업들이 지금 내린다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상 억제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내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공공생리대 무상 제공, 그다음에 이런 시범 사업 등을 하면서 배급제도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하죠. 주유소의 이 석유 최고, 그러니까 유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하면서 이 규제하면서 엄포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유가는 그냥 그대로 놔둬야, 유가가 비싼 대로 올라야 결국에는 가격 대비 수요라고 하죠. 수요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이게 적정 라인을
라인을 찾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최고 가격제로 막아 놓는다고 하면은 유가 그래도 많이 올라도 싸네. 지금 많이 넣어 놓자 하면서 오히려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금 이런 원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축유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더 많이 이렇게 석유가 빠르게 고갈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기가 더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된다. 이거를 이게 누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왜 맨날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않고 위기 때만 닥치면은 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는 좀 말이 많다,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경제 붕괴 사이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어느 정도 있냐?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가격 통제를 좀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입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서서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마진이 증발하고 생산 중단되면서 점점 공급 절벽이 생기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국내 물가가 연쇄 상승, 이 사이클로 계속 돌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 가능성이 거의 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뭐 예전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때 우리가 이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생산이 마스크의 이 수요 대비 공급이 딸리면서 마스크 값이 폭증하면서 암 시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당근에 보면은 마스크가 막 5만 원에 막 팔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때 좀 높은 이런 뭐라 하지? 높은 이런 방어해 주는 거 있잖아요. 걸러 주는 거, 이런 거 마스크가 막 5만 원, 6만 원 하는 거 그거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빨리빨리 쓰려고.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폭등한 게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됐지만, 이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고환율로 간다고 하면요, 진짜 이거는 또 진짜 상상하기 그렇거든요.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좀 힘들어진다. 그리고 호주도 지금 이제 점점 이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지방 지역의 연료가, 호주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지역 연료가 고갈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료품 공급망이 서서히 마비되고 있다고 하면, 호주는 지금 마비되고 있고 항공 인프라가 이제 점점 더 셧다운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도 이제 곧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거는 국민 자체 뭐 우리가 개인들도 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빨리빨리 나라가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달러 코인이 파죽지세가 올라가고 있고, 달러 코인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USDT나 USDC 이런 거는 거래가 급증되는데요. 원화 코인은 지금 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참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존 버나드야, 너는 그러면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냐? 저는 이 다음 주 정도에 뭐 다른 분들도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까지도 투입을 할 것 같습니다. 투입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지상군 안 부르겠죠. 근데 추가 파병이랑 더 지상군을 모은다고 하거든요. 해병대를. 이게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원래 이란 전쟁 시작하기 전에도 거기에 뭐 엄청나게 뭐 제럴드 포드함이랑 막 링컨 항모랑 다 모아놓으면서 거의 뭐 3분의 1 병력을 모아놨었잖아요. 그렇게 모아놓으면서 결국에 이란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상군을 지금 그만큼 또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서 이거 껐듯하면은 장기전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좀 이게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가 지상군을 투입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제는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지더라도 이제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잠궈 버렸고, 만약에 미국이 그냥 철수하겠다, 그냥 휴전했다 이렇게 해도 이제 향후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나 관리나 통제는 아마도 이란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이란이랑 이스라엘은 끝까지 싸울 텐데, 그거를 결국에 끝을 보려고 하면은요, 결국에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다음 주나 이렇게 됐을 때 더 심각해지겠구나. 그럼 국제 유가는 얼마나 더 튈까. 이거를 대비해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면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주변 나라들도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요. 중국도 뭐 그냥 미국이 여기에서 이제 힘을 많이 쓴다고 하면, 이란 전쟁에 미국이 힘을 많이 쓴다고 하면 중국 자체는 그냥 대만을 그냥 먹겠죠. 대만을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면은 지금 러시아 수출 제재도 한시적으로 미국이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풀어줬고
떨어졌고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이제 러시아 가스를 다 찾고 있기 때문에 숨통이 트였죠. 그래서 러시아는 어부지리로 계속 이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조용히 있을 겁니다. 뭐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들어가면서 또 지상국까지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좀 걱정됩니다. 앞으로 좀 중동의 미래가 더 걱정되면서 이게 또 이제 잘못되면은 3차 대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저도 거기까지도 지금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좀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고유가랑 고환율의 뭐 수혜주는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원자력 ETF가 있겠죠. 지금 뭐 친환경 ETF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도 제가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 원자력만 가져왔는데 원자력 ETF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원자력이 왜 뜨냐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 석유가 들어가지 않는 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래도 원자력은 또 우라늄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친환경 이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이 앞으로도 더 이게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나 그다음에 전동화가 그러니까 전기로 사용되는 걸 더 많이 이제 국가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마 많이 뜰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실물 가격도 여기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 조금 떨어졌는데요. 실물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골드바랑 실버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거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란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은 링크가 떠요. 그 링크 들어가셔서 뭐 가격 보시고 안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책이나 아니면 다른 생필품 쿠팡 링크로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고유가 시대가 계속 나오면서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배급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거 한 번씩 보시고요. 너무 뭐 큰 투자는 지양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이나 이런 거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오프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비중을 여기에 지금 리스크에 걸지 마시고 좀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뭐 단기에 뭐 이렇게 승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 마라톤으로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지금 1, 2년으로 승부 보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내가 분할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전쟁 위기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거는 진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요. 웬만한 그냥 평범한 투자자들은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